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너도 해봤어? SNS 난리 났다. 만화 그리는 인공지능 서비스 열풍. 1일 역대 최다 사용 기록.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일 수요일 배성재의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드래곤 소년이어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너도 해봤어? SNS 난리 났다. 만화 그리는 인공지능 서비스 열풍이었습니다. 요즘 그 SNS에 사진 넣으면 만화체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서비스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서비스 기능이 생겼는데 사진만 넣으면 몇 초 만에 뭐 지브리풍, 짱구풍, 코난풍, 슬램덩크, 디즈니, 심슨, 픽사 이런 원하는 애니메이션 풍으로 바꿔주는데 결과물을 다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고 제일 많은 게 지브리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 SNS 프사, 뭐 커버, 온라인이 다 AI 그림놀이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예.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섭의 맥땡 잡지 화보를 지브리풍으로 한 거. 예. 자, 하지만 이제 그 따라오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걸 개발한 회사는 너무 폭주가 되니까 업무 마비와 비상이 걸렸고 AI 학습 과정의 원작 이미지가 이제 이 정도면 무단 아니냐라면서 저작권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고. 자, 아무튼 AI는 어마어마하면서 또 약간의 불안감, 공포감도 주고, 예, 편리함도 주고, 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수 오존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오존네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연애 고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민들 다 접수받고 있으니까 오존 씨의 과몰입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 오존 씨의 디테일한 표정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고민철님, 대머리입니다. 제가 28층 사는데 창밖에 파리가 붙어있더군요. 파리를 보며 봄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면 응원해줬겠지만 날려보냈습니다. 뭐 시를 쓰셨고 감수성도 엄청나신 것 같고, 예. 이거 뭐라고 말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수성에 푹 젖어 있으시고, 예. 어떤 글과 문자의 이 전개 자체가 굉장한 인생의 고뇌를 또 상처를 안고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화가들 얘기 들어보면 화가들의 어떤 인생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었으니까 이 작품이 나온 것처럼 고민철님의 글도, 예, 어마어마한 게 느껴집니다. 자, 저 형 돌리는 거 아니냐? 왜 돌립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1821님, 어머니가 생신 때 돈다발 케이크보다 손편지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 편지 쓰는 중입니다. 5줄 쓰니까 할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탄하게 사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고민철님 보세요. 예, 뭐 그냥 펜 딱 찍으면 그냥 일필휘지로 그냥 시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너무 고지고대로 듣는 게 과연 될까요? 손편지 플러스 돈다발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AI 써서 편지 쓰라고 하신 분 있고, AI가 대신해주는 효도. 예. 정경희님, 학원 끝나고 집 가는 중인 중2예요. 시험 잘 보는 법,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AI입니까? 예, 이런 불가능한 미션 넣으면 제가 대답해 주게요. 이게 왕도가 뭐 있는 분들 가끔 있죠.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거의 책을 펼치면 그 내용을 순식간에 기억하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살면서. 근데 그런 특수 케이스가 아닐 경우에는 보통은
인풋 아웃풋이 가장 좀 뚜렷한 게 공부 아닐까. 운동이 가장 뚜렷하고 그 다음이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원리는 알지만 둘 다 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셨다는 거. 일단 배텐 끄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0880님 감기가 옴팡 걸려서 아무 맛도 안 나서 뭘 못 먹어요. 뭘 먹어야 될까요? 그나마 먹는 낙으로 사는데 영 힘이 없습니다.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어흑. 지금은 낫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픈데 먹는 낙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될 겁니다. 죽을 드셔야 됩니다.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나서 배가 미쳐 날뛸 때 흑염룡이 날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나은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죽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산불 발생했을 시 대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피를 하라는 지역 안내가 있을 경우에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하시고 이동 시 산과 멀리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길이다 뭐 이런 쪽은 피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피하실 때는 이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면 야외지만 진짜 호흡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젖은 수건을 꼭 준비하셔서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하셔야 되고 정말 미처 대피를 못한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에 낙엽, 가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엎드려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오존내 고민 상담소 함께하는 분 조롱에 길든 남자 가수 오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웹 예능 조롱잔치 오존 편이 공개됐는데 네. 베텐에서 베텐러들이 놀리는 건 사실 뭐 거의 뭐 맹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놀리면 네. 사실 좀 열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전 그 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그분들도 이제 직업에 충실하셔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뭔가 놀리거나 음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분들은 지금 직업 현장에 나와 있고 최선을 다하시는 중이다. 그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저걸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간 겁니다. 예, 베텐러들은 양반이었고 채팅창에 근데 우리도 원하면 진심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원하시면 뭐 저희도 약간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저희는 저 심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렇죠. 예. 오존 씨도 신경 써야 되고 두 그렇죠. 가지 이제 물타기 하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을 한 건데 이분들이 최선을 다한다? 예, 큰일 나죠. 조롱잔치 넘을 수 있죠. 그럼요. 예. 지금 봐주시는 거죠 많이. 예. 예. 자, 그나저나 그 방송에서 오존 씨가 카더가든 땡튜브에서만 네. 활동한다고 말했는데 네네네. 예, 베텐 활동은 그럼 활동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배때는 저한테 힐링입니다. 예? 힐링. 힐링이다. 힐링이고 활동은 아니다. 또 사회화 프로그램이고 음. 또 이제 미디어 적응 훈련이기도 하고 예. 저한테 좀 많은 의미를 지닌 것이고 활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말 듣고 활동. 실망했다는 분이 있고요. 구차하다. 오존 좀 너무하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요. 저는 여기 오면 진짜로 뭔가 에너지를 얻고 힐링을 하고 가요. 그래요.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많은 베테너들의 배신감 느낀 게 8년 동안 연애 중이었다. 근데 사실 뭐 숨긴 적이 없어요, 그죠? 저는 숨긴 적이 없는데 숨긴 적이 없고 계속 여기 얘기했는데. 베텐에 계신 분들이 베텐을 들으시는 분들이 안 믿어 주셨을 뿐이에요. 그럴 리 없어 하면서 그냥 거짓말 치지 마 하면서 그러시는 거. 네,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렇죠. 대충 다 알고 계신다고. 예. 아직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거울이랑 연애한 거 아니냐? 2D랑 연애하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우리가 사회화를 배우는 곳이면 채팅창에 우리가 무슨 웅변학원이냐고. 비슷한 거죠. 네, 베텐에서 두괄식으로 말하는 법을 훈련시켜 주시고. 말하기 스피칭 교육. 네, 예. 사연도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군요. 네. 자, 8년 연애 비결을 좀 알려주신다면 베텐러들에게. 비결이라기보다 눈 감았다 뜨니까 진짜 8년이 지나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저는 네네. 그래서 거의 20대 시간을 거의 다 함께 하신 거네요. 그렇죠. 20대를 거의 다 같이 보낸 친구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싶은 느낌이에요. 예. 네. 채팅창에 여기 연애하면 하차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이거 그 연애 상담 코너도 아니고 네. 또
고민 상담인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 이제 제가 모쏠 분들 사연도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쏠이 아닙니다. 네, 저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저 모쏠 아니라고. 예. 네네. 자, 오존 씨 앞으로 문자인데 엄지님, 오존님 미세먼지 많은 요즘 깨끗하게 씻는 방법 좀 알려줘요. 매일 자주 씻는다기에 물어봅니다. 씻는 법을 알려드려야 된다요. 뭐 아이 씻는 법은 어린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미취학 아동 때부터 배우는 건데 샤워 시간 길이가 어느 정도? 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15분? 아니요. 10분 안 걸려요. 10분? 10분 안 걸리는데 그 저만의 코스가 있습니다. 머리 먼저 감아요. 저는 일단 네네. 무조건 머리 먼저 감고 그리고 그 세안이랑 몸은 동시에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세안이랑 몸 하면서 이 머리에는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약간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꿀팁도 아니네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아니요. 이분 알려달라고 세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거나 머리 다음에 하거나 거의 거기지. 진짜 안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물어보셔서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린 거. 그래요. 네네. 그 머리가 트리트한 머리냐고 하신 분 있고요. 맞아요. 이거 안 하면 또 엄청 뻗칩니다. 예. 귀 뒤쪽 안 씻게 생기면 뭐예요? 남자들이 귀 뒤쪽 있잖아요. 네네. 귀. 그 뒤쪽이 그 뭐랄까 기름이 좀 낀다고 거기를 잘 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씻습니다. 거기가. 거기 주름이 안 잡힐 정도로 예. 빤빤해요. 채팅창에 효율적으로 샤워한다는 건 샤워하면서 볼일도 보는 거냐고 물어보시면 에이, 있어요. 제 그래서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술 먹다가 예. 자기 그 샤워하다가 가끔 볼일 본다는 거예요. 야, 그럼 안 돼. 좀 혼냈죠. 대신 그 전제를 준 거죠. 네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면 해도 되는데 만약에 같이 사는 누군가나 가족들이 한다. 그러면 그거는 민폐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용변을 보는 쪽은 아닙니다. 근데 그 욕구를 많이 느낍니다만 참습니다. 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겠다. 미친. 예, 자세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자, 오줌이 오존 이야기하는 거냐, 오존이 오줌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오존네 상담소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고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썬블럭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익명으로 보내신 남자분 거 소개해 주시죠. 네. 2년째 같은 반인 이성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갑자기 관심이 가요. 근데 이게 이성으로서의 설렘인지 그냥 친해지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친해지고 싶다는 건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증거일까요? 이게 호감이 맞다면 어떤 식으로 이 친구와 가까워져야 할까요? 저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우연인 것처럼 마주친 뒤에 같이 등교를 해보는 건 어때요? 등교보다는 하교가 좀 더 로맨틱할 것 같기도 하고요. 등교는 마음이 좀 급하죠. 그쵸. 네. 일단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네.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등교하면서 여유를 느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알콩달콩 뭔가 이제 비집고 갈 틈 자체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 하교는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예. 하교가 좀 더 로맨틱하고 저도 하교할 때 같이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등교 때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문제는 네. 이 남학생분이 이 여학생이랑 뭐 친하거나 네. 하교를 같이 하는 거는 상당히 먼 일인 거예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단계를 하나도 네. 안 밟은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빌드업의 일환으로 네. 약간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어서 등교만 조용히 계속 이제 서로 눈에 밟히게 한다는 이런 작전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비춥니다. 등교는 등교는 비추고 오히려 그 짝꿍을 요새 어떻게 정하는 시스템인지 모르겠네요. 요새 어떻게 예전처럼 저희는 약간 제비 뽑기 같은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랜덤으로 막 뽑고. 근데 그럴 때 조금 뭔가 수를 써서 주변 친구들이나 엄청 친한 친구들 아니면 담임 선생님한테 저 얘랑 짝하고 싶어요라고. 승부 조작을 한 적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어떨까? 네, 그런 로맨틱한. 네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이 짝이 되면 일단은 무조건 친해지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요즘 어떻게 짝을 정할까요? 남녀 짝을 하나요? 그게 조금 남자 따로 궁금하네요. 여자 따로인가? 네. 베텐 뉴스들 있으면 짝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궁금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짝이라는 건 저는 네. 이제 한 반에 뭐 50명 정도 됐었기 때문에 예. 교실에 좁았어요. 아. 그래서 짝을 항상 뒀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생 수가 주니까 그냥 한 줄로 한 이렇게 군단이 한 줄 아니야? 1인석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강제 2인석이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짝이 없을 수도 있고. 예, 저희도 무조건 옆에 짝이 필수였기 때문에 예. 그 짝을 할 수가 없다면 조금 아쉽네. 예. 어떻게 친해져야 되지? 동아리 같은 걸 같이 들어야 되나? 예. 저는 일단 등교는 절대 비추입니다. 등교는 네, 비추. 네, 절대 비추. 학교 파한 이후를 노려봐라. 무조건이요. 네. 딱 기분 좋을 때. 이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결국은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놀림받을 생각하고 친구들 도움 받는 게 직방이에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어설픈 오픈을 하면 이제 친구들은 인생 놀림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친구들 전부 다 못소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다 같이 예. 머리를 둘러싸매도 해결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이거는 남자 여자 학생이 우연히 가까워지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예. 우연은 없습니다. 예. 네. 운동장에서 무릎 꿇고 고백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거 어때요? 눈이 오거나 아니면 이 운동장 상태가 좋은 날 음. 크게 이렇게 글씨를 써요. 어. 쉬는 시간 아니고 공부하는 도중에 아니면 뭐 자습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온 전교가 조용할 때 갑자기 나가서 이름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공부하다가 갑자기 창밖을 보는데 누가 한 글자씩 쓰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좀 샌드 아트처럼. 예.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제 전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완성된 글자를 우연히 딱 봤을 때 감동인데 쓰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전교생이 주목하는 저딴 식으로 8년 연애를 한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로맨틱하게 완전 아날로그한 전광판인 거죠. 오존 여친 성인 군자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러고 전학을 보내는 큰 그림이다. 아니면 지금 떠올랐는데 점심 시간에 요새 방송할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전통 같은 거잖아요. 할 거예요. 그때 사내 방송, 네. 아니, 교내 방송. 그 방송부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갑자기 마이크 뺏어서 소리 난다. 야, 그 누구야? 부금 깔아주고 이렇게 예. 그러면서 야 그거 너무 드라마네요 그거. 네. 내가 너를 작년부터 그럼 계속 이제 봤어. 그럼 이제 전교생이 그걸 와. 같이 듣고 교장 선생님도 식사하시다가 와 깜짝 놀라고. 진짜 그러면은 이제 전교의 소문이 다 나고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주지 않을까요? 야, 남일이라고 막 던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전 그런 로맨틱한 게 너무 좋아요. 4925님이 보내셨는데 초 4학년부터는 짝꿍이 없대요. 요즘 짝꿍이 없나 봐요. 와 너무 속상한. 2204님 하교할 때는 학원 가야 돼서 등교보다 더 바쁘대요. 그렇겠구나. 와. 세네. 이건 그럼 진짜 교내 방송 말고는 답이 없네요. 그거밖에 없다. 그걸로 가시죠. 그거 하시고 저희를 믿으시고 교내 방송에서 오픈 고백하시고 후기 꼭 남겨주세요. 약간 가슴을 열어라 느낌으로 네네네. 학교 옥상에서 고백하듯이 전교생이 다 들을 수 있게 네. 누구야 이러면서 삐지 깔고 와, 그 제일 기분 좋은 노래도 시간이잖아요. 부르면 어떨까요? 라이브로. 그럼 자작곡으로 합시다. 자작곡을 해라. 더 자작곡까지 가서. 어렵네. 네. 알겠습니다.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1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오존내 상담소 가수 오존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1713님 오존님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귀여워요. 배텐 처음 들어보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생과 치히로의 의식불명님 오존 씨 애인분의 애칭이 궁금해요.
애칭 뭐 있습니까? 애칭 많죠. 많아요. 엄청 많아요. 보통 이름 안 하고 약간 꺾어 부르는구나. 네, 나만의 애칭으로. 네, 별명이 진짜 많아요. 서로 어. 부르는 게 맨날 달라질 정도로 많은데 예. 이게 뭔가 공공 장소에서 그렇게 부르지는 못할 정도로 많이 왜곡을 해서 부르죠. 예를 들어서 애기라던가 그런 거는 그거는 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동사고금에서 편이고, 다 네. 쓰는 거니까 네네. 베이비 느낌. 그렇죠. 베이비 느낌. 그거보다 그 여친께서 오존을 부르는 것 중에 혹시 좀 뭐 쓸만한 거 있습니까? 방송에 공개했을 때 여기 그 베텐러들이 겨드랑이 땀나요. 베텐러들 그 잉어 때처럼 가만 유유인데 거기다가 빵 조각 던진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와, 이건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근데 감자 이런 거는 감자. 제가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감자 뭐 이런 거는 감자 오케이. 쉬운데 예. 진짜 심한 것들이 있는데 심한 것도 있어요? 네네 그거는 공개를 하면은 네. 등짝을 심하게 맞을 것 같고요. 와 겨드랑이 땀납니다. 와 감자와 돼지가 방송 중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비방용이구나. 비방용이요. 그 정도로 뭔가 에?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싸해질 수도 있고. 그렇군요. 여친 맞냐고 하신 분 있고 예 비방용이면 촉촉해졌습니다. 저 지금. 알겠습니다. 오존과 베리 합치면 감자탕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뭔가 뭐요? 왜 베이비라고 부르고 서구권에서는 음, 애기라고 부르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싫어하는 호칭은 있어요. 뭐요? 이상하게 자기야라는 그 호칭은 옛날부터 뭔가 약간 닭살 돋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또 주변 친구들 보면 그거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취향 차이지만 저는 약간 네, 자기야가 조금 뭔가 어떻게 보면 닭살스러워. 제일 자연스럽고 무난한 느낌이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이제 안 해봐서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렇군요. 감자기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그러면 5169님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은 알 수 없습니다. 네. MG인 신입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구는 그냥 관심을 두지 말라는데 일을 같이 하니까요.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왜일까요? 25살 차이 나는 신입이랑 어떻게 친해질까요? 와, 25이면 엄청난 차이네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왜 친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일터에서. 네, 저도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네요. 네. 왜 뭐 어떤 직업이면 친해져야 좋을까요?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일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특수한 직종이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일터에서는 잘해주는 거는 좋지만 그 어린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신입인데 이제 적응하시고 계실 텐데 일하는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알아야만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이제 호흡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일이라는 것은 직분이 확실하고 네, 맡은 바를 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야, 25이면 거의 사실은 사실은 많이 차이 나는데. 자녀와 부모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50세와 25세 이 정도가 네. 딱이잖아요. 그죠? 네, 50세면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부장급 아니면 이제 그 네. 이상급이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있어서 본인에게 있어서 25살 차이 나는 친한 어른이 있는지 그럼 그분이랑 본인은 어떻게 친해졌는지를 약간 역지사지로 네, 돌이켜 보시면 그렇죠. 그걸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없지 않나요? 이 정도로 차이 나는 어른이랑 친하게 지내기가. 친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예. 왜 친하지? 친척이면 모르겠지만 예. 어려운 일. 친척도 친할 필요 없죠 사실. 그쵸. 예, 그냥 친척이구나. 우리 또 멀리서 응원해야지. 이 정도지 왜 친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즘 시대는 예. 또 더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인가? 아닌가? 가족은 친해야 되나? 가족 요새도 가족의 그 바운더리를 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워낙 그 개인주의가 심해져가지고. 네네네. 저랑 그 베텐 막내 작가 이 정도 나이 차이가 거의 이제 20살 정도 되네요. 20살 이상이죠. 어, 20여 년 차이가 나니까 이분들 완전 비슷한 케이스네요. 예. 그러면 그렇죠. 네. 그냥 잘 해주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적당히. 저는 지갑도 너무 굳이 많이 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것도 더 부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입 닫고 지갑 열라고 하는데 지갑 여는 것도 이제는 부담인 시대예요. 맞아요. 예. 예전에는 이제 먹을 게 좀 사주는 거 자체가 큰 혜택이었잖아요. 쿨하게 계산해주고. 예. 근데 요즘은 모임 자체를 싫어하니까. 맞아요. 예. 부담이 되겠네요. 이건 그냥 조금 적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MG의 네네네. 편에 서서. 네. 자 그럼 이번엔 여자분 추윤정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사춘기 아들이 공부 좀 하라고 하면 뭐 해줄 건데 자꾸 딜을 하려고 해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왜 제가 뭘 해줘야 하는 겁니까? 이런 부탁을 들어줘야 할까요? 제가 어떤 조건을 거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야, 이 당돌한 똑똑한 친구네요. 사춘기면은 중고등학생? 중학생일까요? 딱 중학생일 것 같은데 네. 공부 좀 하라고 하면 리워드를 원해요. 보상. 그래서 부모님 보상을 뭐 해줄 건데요. 아, 널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네. 예. 세상을 너무 빨리 배웠네요. 속상하다. 이럴 때는 페널티를 빨리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기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저희 때는 이제 메타작이었죠. 아. 네, 하란 대로 안 하면 맞았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그건 또 좀 어려운 시대니까 페널티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 네가 자식으로서 투자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내다 버릴 수밖에 없다. 너한테 계속 지금 매몰 비용이 얼마냐? 내다 버리겠다. 너 알아서 이제 혼자 살아라. 뭘 비용. 그러면 지금까지의 약간 내가 아들에게 드린 그 비용을 약간 손절. 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손익분기점. 네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그렇죠. 이거를 메꿀 수 있다. 이런 걸 네. 이제 그러면 데이터로 이렇게 T는 T로 해결하는 거죠. 네. 네.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20살 때까지는 내가 밥은 먹여주고 방 월세는 받지 않겠다. 아, 근데 이제 20세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까지 오케이. 어. 휴가 나올 때 일단 마루에선 잘 수 있게 해주겠다. 실제로 그랬던 케이스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친구 중에 있었는데 군대 가면 사실 방 빼야죠. 네네네네네. 방 못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되게 생활력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막사에서도 자는데 네, 휴가 나오면 들어와서 이제 구들장에 불 들어오고 거실에서 잘 수 있게 해줄게. 방은 뺀다.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와. 예. 근데 만약에 어. 이제 진짜 학업 성적으로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좀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맞죠. 그 세상을 좀 빨리 배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강하게 담금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하면 의대 갈 것 같다. 투자 많이 해주면. 얼마인데? 좀 놀면서 해. 그 성취감이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예. 리워드를 기대하는 눈동자에는 페널티라는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경대응. 그렇죠. 예. 세상을 빨리 알려주는. 좋네요. 자 그러면 고경훈님 남자분 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스트릿하게 입는 와이드 팬츠나 오버핏 옷들을 좋아합니다. 가진 옷들도 그런 종류가 많습니다. 여친은 단정하게 셔츠나 니트 정 사이즈로 입는 걸 좋아해서요. 가끔은 제 패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언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패션 지적하는 여친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좋을까요? 이 여친분들이 옷으로 이렇게 혼내거나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티격태격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취향은 이게 웬만하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뭔가 타고나는 것 같아서 적응하는 게 빠를 것 같고 아니면 한번 입어보시고 이게 왜 싫은지 나는 붙는 게 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입어보시고 표현을 하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납득을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문자로만 보면은 사실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스트릿하게 입는 와이드 팬츠, 오버핏
나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완전 길바닥 길바닥에서만 계속 며칠 있었던 느낌을 주는 옷을 주워온 입었다거나. 옷 느낌으로. 예, 이게 언어라는 게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이걸 잘 입으면 예쁘지만 잘 못 입으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버핏인데 그냥 진짜 패셔너블한 오버핏이 아니라 거의 뭐 쌀자루 뒤집어 쓴 것처럼 입고 다닌다거나. 예, 김춘삼룩.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친의 지적이 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지. 그러니까 사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과연 그게 맞는 오버핏이었을지. 그렇죠. 채팅창에 차은우가 오버핏 입는다고 싫다고 하겠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것도 완얼이죠. 그렇죠. 예. 저는 모든 옷은 사실 최근에 머리를 망치고 나서 더 느낍니다. 얼굴 그리고 머리가 합쳐진 그 콤비네이션이 옷을 완성한다고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여친이 단정하게 네. 혹은 정 사이즈로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 여기에 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단정치 못하고 몸매가 정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예, 여기에 사실 간단하게 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예. 완곡하게 말씀을 해주신 옷이라도 좀 단정하고 정 사이즈로 해라 이런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정말 다정한 여자친구를 두셨네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사진을 다음에 꼭 첨부를 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사진이 없어서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예. 자, 6147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간호학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요즘 실습 시간에 동기들과 짝을 지어 혈관 찾는 연습을 하는데요. 제 짝이 바로 제 짝사랑녀입니다. 그녀의 팔을 잡고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왜 중간에 좋아해? 왜 중간에 상상하는 상상하고 거야? 있어요, 다 지금. 읽은 다음에 망상을 하란 말이에요.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요. 짝사랑녀 앞에서 긴장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긴장된다면 그냥 짝을 바꿔야 할까요? 왜 웃어? 아니요, 짝을 바꾸면 안 되지. 왜 웃어? 절대로 짝을 바꾸면 안 되죠. 야, 너무 좋아하는 사연이에요. 이런 상상이 되는. 야, 너무 잘 쓰셨다. 짝상녀가 짝이 된 것도 정말 그 하늘이 내린 기회인데 이걸 그러니까요. 걷어찬다? 야, 이 진짜 로맨틱하다. 혈관 찾는 그 디테일은 처음 들어봐요. 뭔가 메디컬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내가 예전에 너 혈관 찾던 사이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노년기에 회상하면서 노년기까지? 예, 그런 아름다운 장면 같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혈관 싹트던. 플러팅. 예. 그럼 이건 어때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예. 특히 팔, 전완근 이런 데를 열심히 하셔서 예. 핏줄 플러팅. 이게 절호의 기회죠. 왜냐면 직접 이렇게 만지시니까 상대방도 내 몸을 거의 좀비 수준으로 혈관 막 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왜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왔지 이걸 느끼도록. 짝녀가 혈관 찾기 너무 쉬운 남잔데? 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어필을 바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 짝 바꾸지 마시고 전완근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짝녀가 근데 뭐 내 혈관을 찾는 거는 문제가 없고 혈동건. 예. 혈관이 잘생긴 남자. 근데 이제 혈은호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이제 짝녀를 어쨌든 이게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아픔을 줘야 되는 거고 또 혈관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이럴 때 정말 이거 뭐 일부러 늦게 찾는 거죠. 예습을 해야 되나? 혈관을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부모님 좀 혈관 좀 죄송하지만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제가 하나씩 묶고. 제가 손주 안겨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해주시죠. 혈관에서 손주까지. 이야. 예, 그리고 연습을 실컷 한 다음에. 예. 예. 너무 낭만적이다. 혈관이 안 잡혀야 팔을 오래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맞네요. 근데. 예. 근데 이제 잘못 예. 찌르면 그쪽에게 비호감을 줄 수 있죠. 너무 아프죠. 실력도 떨어져 보이고. 예.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병원에서 잘 못 찾으시던 분이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할 때는 똑부러지게 하되 이제 본인 팔은 열심히 벌크업을 하셔서 그런 근육 플러팅도 하시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혈관 낭만. 예. 자, 그러면 4651님 거 소개해 주세요. 네. 남자분입니다. 아내가
아내와 고3 처제가 13살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수학과 나온 걸 알고 자꾸 장모님께서 처제 과외를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따로 개인적인 시간도 내야 합니다. 제가 가르쳤는데 수학 점수가 더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지만 과외하기 싫다고 좋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어렵다. 진짜 어렵네요. 수학과니까 수학 과외를 하는 거는 당연한 그 사고 회로인데 사실 그 가르치는 거랑 이 과를 나온 거랑은 많이 다르고 그렇죠. 또 이 고3이면 엄청 중요한 시기니까 또 선생님도 되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또 이 행동으로 보이는 솔루션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다 같이 밥을 드시거나 뭐 있다 보면은 뭐 고스톱을 치시거나 아니면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예. 숫자나 이런 뭐 돈 계산 그럴 때 의도적으로 자주 틀리시는 거죠. 아 제가 저 계산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수학과니까 한번 정산을 해보죠 하면서 의도적으로 막 자꾸 틀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먹었으니까 8만 원이죠. 뭐 이런 시간도 식으로. 오래 걸리고 경제관념도 네. 없고 숫자도 모르는 느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그럼 바보 행세를 해라.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아니다. 네 이렇게 그냥 자르시지 않을까. 장인어른이 막 아유 우리 사위가 역시 수학이랑 산수는 달라. 다르긴 하죠. 문제 푸는 건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해야 되나. 아하. 네. 제가 너무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 문자에서 핵심은 네.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라는 문자에.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네. 거절할 때 이유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냥 이 말이 없이 제가 진짜 시간도 없고 수학 점수 자신도 없고 네. 부탁 거절하기도 어렵고 제가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만 있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순도 100%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왔네요. 네, 사실. 제가 그리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돈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모험수를 두고 싶지 않다. 돈도 안 받으면서 이 얘기거든요. 이러면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적이네요. 이거는 금융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아내분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맞아요. 예. 남편의 시간과 그렇죠. 뭐 이 노력과 이런 거에 대한 대가는 아내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조금 이제 메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중개를 해주시는 거죠. 좀. 그렇죠. 네. 얼마 정도 받아야 돼요? 과외 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받아봤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요새 엄청 비싸지 않을까요? 저희 때는 한 20, 30 정도였는데 월에. 월에 2, 30. 요즘 얼마일까요? 요새 상상이 안 되네. 100만 원 그냥 넘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요새 물가 너무 올랐으니까. 예. 네. 6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얼마나 빈도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요. 그러네요. 개인 과외는. 엄청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일주일에 2번. 저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했는데 한 30, 2, 30 받았었던 것 같은데. 가르치신 거죠? 예, 예. 무슨 과목 가르치셨나요? 거의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와. 예, 근데 야. 성적도 신통치 않고 가르치는데 제가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 제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쵸. 예. 그거 가르치는 것도 진짜 일인데. 네, 그래서 금방 제가 때려쳤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배성재 텐. 자, 오늘도 가수 오존 씨와 함께 오존네 상담소를 해봤습니다.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로 썬블럭을 보내드리고요. 베디가 과외한 그 집 간식 다 털렸겠다. 간식도 털리고 만화도 많이 서로 빌려 바꿔보느라고 별로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예. 과외 분위기가. 너무 먹어서 잘린 거 아니냐고 하셨고 최준오님 이름이 뭔가 비슷하시네요. 오늘 1시간도 유익하게 허비했네요. 고맙습니다. 베디와 오존님. 자, 오존 씨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예.